홈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이선의 침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모하메드 살라는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비르치는 중앙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창의적인 패스로 전방 압박을 뚫어내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리버풀은 양쪽 풀백이 과감히 오버래핑하며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고 윙포워드와 함께 측면 중앙을 동시에 공략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순간적으로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원정팀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요케레시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며 기회를 만든다. 마두에케는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을 자주 열어준다. 웨데고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개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방 연결이 끊기며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아스날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빌드업을 시도하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노출될 경우 수비 라인의 간격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리버풀은 살라의 골 감각과 비르츠의 전개, 풀백의 공격 가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아스날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아스날은 점유율로 경기를 풀겠지만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홈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로 두 줄 공격 라인을 활용하며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기라시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티면서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확실한 힘을 보여준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측면 돌파로 수비 간격을 흔들며 빠른 전환 공격을 이끈다. 조브 벨링엄은 박스 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지고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장악에서 중심을 잡는다. 특히 3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방 패턴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끝까지 압박하는 무기가 된다.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로 수비 라인을 두텁게 세워 안정적인 수비를 최우선으로 둔다. 일리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연계의 플레이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안사는 빠른 발을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역습의 무게를 담당한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가담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전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수비 블록은 단단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 유지에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공격 패턴 그리고 조브 벨링엄의 중원 장악력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두터운 수비 라인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업은 도르트문트가 후반까지 압도하며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제노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로렌초 콜롬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공격수다. 그랜베크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위치가 무너질 때가 있다. 스탄치우는 킥력이 뛰어나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나 오픈 플레이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제노아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지만 측면 수비의 커버 범위가 좁아 속도전에서 쉽게 흔들린다. 원정팀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이비드는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을 만든다. 일티즈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탈압박과 드리블로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로카텔리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전환의 핵심 축으로 압박을 풀어내는 패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다. 캄비아소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윙백 자원들의 유기적인 교체와 압박 강도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며 제노아의 수비 블록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제노아는 홈에서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탈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며 공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원정에서도 유벤투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홈팀 토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노린다. 블라시치는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로 중원과 전방을 이어주며 압박 저항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한다. 카사데이는 이선에서 전진 성향이 뚜렷하고 순간적으로 박스로 침투해 세컨드볼 득점 루트를 만든다. 하지만 토리노는 전개 속도가 느릴 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중원의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면 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수비는 제공권 싸움은 강하지만 측면 전환 대응에서 종종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원정팀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이스키는 순간 폭발력을 앞세운 침투와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구드문드소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기회를 만든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패싱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을 탈출하는 전개 능력으로 공격 밸런스를 유지한다. 피오렌티나는 특히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에서 좁혀 들어가는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킹과 중원의 후방 침투 자원을 활용해 위협적인 루트를 만들어낸다. 피오렌티나는 킹과 구드문드손, 파지올리를 중심으로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토리노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맞서겠지만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특히 측면 수비가 하프스페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실점은 시간 문제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쾰른 포메이션은 3-4-3이며 빌턴은 측면 돌파와 직선적인 스피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카민스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며 박스 안 움직임으로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활동량이 넓고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 켈르는 하프라인 근처부터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며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는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세컨드볼 장악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힘이 강하다. 원정팀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휠러는 측면에서의 침투와 크로스로 공격을 주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는 아쉬운 편이다. 그리포는 세트피스와 킥력에서 강점을 지니며 순간적인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이스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배급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켈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중원 활동량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에서만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빌드업 자체가 무너질 경우 전개가 끊길 수 있다. 결국 켈른이 주도권을 쥐고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홈팀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핵심 자원이다. 맥기는 왕성한 활동량과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컨드볼을 지배하며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앵커맨 역할을 수행하며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드는 데 집중한다. 틸레만스의 패싱 작업으로 발생되는 포켓 공간은 곧바로 와킨스와 맥긴의 침투 루트와 연결되어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빌라는 전술적 디테일과 포켓 공간 활용 능력을 무기로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며 공격 기점을 만들어낸다. 사르는 빠른 돌파와 1대1 돌파 능력을 통해 측면 공간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휴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싱과 볼 간수로 균형을 맞추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전진 패스가 차단되는 단점이 있다. 팰리스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유지해 역습 기회를 노리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이 불안하다. 결국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빌라의 빠른 포켓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의 패싱과 스윙 작업을 중심으로 포켓 공간을 창출하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간다. 와킨스와 맥긴의 침투는 결정적인 마무리로 직결될 수 있고 홈의 에너지도 경기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 팰리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아스톤 빌라가 전술적 디테일과 침투 효율성을 무기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문전에서 타이밍을 앞서는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다. 티랑은 넓은 활동 반경과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공간을 파괴한다. 바렐라는 왕성한 활동량과 패스 전개 능력으로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책임진다. 특히 인터밀란은 3-5-2 구조 속에서 윙백들의 오버래핑이 강력해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전개로 균열을 만들어낸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는 리그 최상위 수준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 분명하다. 원정팀 우디네스의 포메이션은 3-5-2로 이게르 브라보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장점을 보이며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데이비스는 중원에서 피지컬과 활동량을 앞세워 수비 커버와 전진 패스를 겸하지만 순간적인 압박에서 볼 간수 능력이 흔들린다. 칼스트렘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의 활로를 노리지만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정도의 결정적인 임팩트는 부족하다. 팀 전체는 강팀을 상대할 때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반격의 날카로움이 반감된다. 특히 중원 압박 강도가 낮아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전방 압박, 바렐라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쥔다. 우디네세는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공격 전개가 막힐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